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저희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나는 정치이다 개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신설 코너인데요. 1부는 이철희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정치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간 이철희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2부는 여러분 기존에 함께 하셨던 주요 정치권 인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알차게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제 옆에 나는 정치이다 가족으로 합류하신 이철희 청와대 전 정무수석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가족이군요. 그럼요. 저희 나는 정치이다의 첫 가족이세요. 제가 방송의 친정이 사실은 MBN이라고 봐야죠. 그쵸. 처음 시작한 데가 하시기 여기니까. 네, 국회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리고도 이제 뭐 방송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시작한 데가 여기라고 보면 되죠. 그게 몇 년도인가요? 아주 오래됐죠. 저희가 좀 남달라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다시 정치권과 약간 이제 떨어져서 보실 때 다시 또 우리 MBN에서 함께 시작을.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이제 주간 이철이라는 코너로 함께 하시게 됐는데, 네. 예, 소감 그리고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각오를 할 건 없고요. 네. 조금 옛날에 방송할 때에 비하면 조금 생각이 좀 복잡해요. 어떡해요? 정치 환경이 너무 거칠어져 있으니까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유튜브라 이런 장르 자체가 매체 자체가 없었고 그쵸. 이런 먼저 종편에서 많이 활동을 할 때 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매체가 워낙 많이 늘어나 있고 그쵸. 또 정치도 상당히 좀 거칠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는 모토가 누구 편들려고 방송하지는 않겠다. 평론을 하지 편론은 하지 않겠다는 게 평론은 하지 편론은 안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다양한 그런 소신은 분명하고요. 어쨌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촌철살인으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격이다. 우리 1호 가족으로 적격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모신 건데 그만큼 이제 현안을 굉장히 잘 꿰뚫고 계시다고 이제 저희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정치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최1순위 이슈는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워낙 지금 여야 대치가 좀 심해져 있잖아요. 네. 이른바 특검 정국이고 대통령은 선거에 패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전혀 변화하지 않고 어쩌면 더 강고해졌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체제를 딱 정비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자세 그런 결기가 느껴지는 국면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새로 시작했고 지난 총선 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이대로는 못 간다. 심지어 뭐 3년은 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기조를 분명히 하고 이긴 거기 때문에 일종의 국민적 요구일 수 있잖아요. 그 요구를 또 반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 흔히 언론 용어로 하면 강대강 격돌이 이어지는 거라 상당히 중요한 고비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고비의 한 주가 될 것 같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조금 이제 본인의 소신대로 좀 밀고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 5월 마지막 주 지지율을 놓고 보면 그 지지율이 21%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상 취임 후 최저치이기도 하지만 3년 정도 남은 이 시점으로 놓고 보면 역대 대통령으로 놓고 봐도 최저치예요. 이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각하게 봐야죠. 굉장히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 생명에 가장 빨간불이 붙었다라고 되게 이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높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야 될 지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얼마나 지지를 해주느냐는 정치인에게 어떤 생명줄과 같은 거잖아요. 일단 산소호흡기거든요. 이걸 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느 대통령실이든 다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라고 하면 낮아도 너무 낮은 수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될까? 심판이 한번 옐로우 카드를 꺼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파울을 한 걸 보고 이걸 레드 카드를 들어야 되나 빼야 되나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하는 건 전적으로 심판의 마음인데 언제 뽑아야 되나라는 걸 가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심판이 국민이잖아요. 국민 여론이 이렇게 되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드는 의문은 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할까? 어, 뒤가 보이잖아요. 어차피 임기는 3년인 것이고 네. 마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국회 의석을 보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물론 108석이라고 그래서 8석이랑 8석이라는 마진이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보다 마진이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탄핵됐거든요. 네. 그러면 뻔히 보이는데 국민 여론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뭘 믿고 저러는지 제 정치 상식으로나 경험으로 봐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너무 고수들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론조사가 수치도 중요하지만 추이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추이도 떨어지고 있고 수치도 21%라면 사실상 10%대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제 근데 이걸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작됐을 수 있다. 이제 뭐 그러면서 그 근거로 2017년 대선 때 뭐 나 선거 일주일 앞두고 7, 8% 나왔다. 그런데 결과 까보니 그렇지 않더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준표 시장님이 대구에 계서 그러신 것 같아요. TK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텃밭이잖아요. 네, 우리 흔히 텃밭에 하는. 갇혀 있는. 그러니까 대구라는 텃밭에 있기 때문에 네. 지방에 말하면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이라는 정당이 왜 민심에 대한 감수성이 저렇게 떨어질까를 보면 네. 60% 넘는 국회의원들이 TK 출신, 영남 출신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남,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영남 플러스 강남, 네. 그래서 양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쵸. 양남 정당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쪽은 여론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일반 묻지만 네. 지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도 호남 정당일 때 네. 호남에서 여론만 보고 있으면 전국 여론이 잘 안 보여요. 서로 배치되기 네네.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갇혀 있는 것 같다. 전국 여론, 특히 수도권 여론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21%라는 얘기는 순전히 까놓고 말해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거는 여기는 10%대라고 봐야 돼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네. 습관적으로나 지지하는 여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하고 보면 네. 이거보다는 더 낫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정도 되시는 분은 대통령에게 정치 선배이기도 하고 네. 또 주민 여론, 일반 국민의 여론을 체감할 수 있는 단체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구정궁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쓴소리를 할 때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당신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자꾸 실드 치고 마치 네. 호위무사인 것처럼 네. 그 당참 선배가 네. 그렇게 하는 건 좀 저는 더 잘못되게 만드는 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전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찍어주는 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일종 사무총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21%를 놓고 보통 여론조사는 좌파 진영에서 조금 대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왜곡은 좀 됐을 수 있다. 제가 그런 태도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뭐 설사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네. 근데 설사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한들 30% 넘겠습니까? 막말로 해서? 네.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낮은 건데 네. 지금은 이 숫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뒤편서 할 일이 아니라 네.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뭘 바꿔야 되겠다는 고민을 해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뭐죠? 후퇴한 거 있잖아요. 연금 개혁 같은 것도 여당은 받겠다. 그러면 좀 쪽팔리더라도 네. 속된 말로 받아버렸어야죠. 그래 하자. 그 다음에 민생지원금도 이재명 대표 사실 최근 행보는 굉장히 유연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당한 대로 하겠다. 네네. 전 국민 대상으로 안 해도 좋다 하면 그것도 받아버려야 되는 네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야 간의 텐션을 최대한으로 떨어뜨려 놓고 우리는 민생으로 갑니다. 그리고 민생의 현장 관련된 정책들을 쭉쭉쭉 제시하면서 여당다운 모습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율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자꾸 딴 거 하지 말고 그런 데 집중해서 가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도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렇게 국정에 애를 쓰고 있으니 조금 감해서 보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레윈스키 스캔들이 터졌을 때 뭘로 방어했습니까? 열심히 국정을 챙기는 모습으로 해서 퇴임할 때 지지율이 60% 넘었어요. 그래서 탄핵 안 당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헌법에 정해진 일이 뭡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라 살림 열심히 잘하고 네. 국민의 일상, 삶을 잘 살피라는 거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면 어지간한 흠이 있어도 국민들이 조금 봐줘요, 속된 말로. 근데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없고 야당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도 야 됐고 네, 기분 네. 나쁘다 이거지.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이 몰려있는 분들이 저렇게 자존심 내세워서 할 일이 아닌데 그런 거 다 받아들이면서 네. 그럼 좀 더 가보자 우리. 응? 물가 문제도 좀 심각하고 지금 전세값도 폭등한다고 네, 하니 네. 이런 문제도 좀 풀어봅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왜 당이라는데 집권 여당이 저런 모습을 취하는지 대통령에게 부안해동을 해서 저러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선거 졌는데 또 저러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정신 못 차렸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전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땐 대통령도 아니고 네. 거대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에요. 집권 여당이 여당이다.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어... 제가 정무수석 할 때 보니까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한 대상은 네. 여당이에요. 어... 몇 석이 됐다. 여당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당이 힘을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을 강제할 힘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특히 정권 초기가 아니라 뒤로 갈수록 더 힘이 지금은 생기죠. 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대선 치러야 될 분들 그렇죠. 아니에요? 이 당은 다음 대선 치르고 다음 지방선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저기에 어떻게 하면 표를 얻고 어떻게 하면 이런 지지를 더 얻을지에 대한 걸 중심을 딱 놓고 거기에 비춰서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정부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해서 끌고 가야 될 리딩을 해야 될 지금 집권 여당이 딸랑딸랑 하고 있으니 이게 뭐 여론이 좋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막말을 해서 대통령 하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심판 안 받잖아요. 더도 안 해요.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당은 권력의 모태인 당은 다음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 당은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총선 전에 이제 예측이 나왔었던 거기도 한데 이 총선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여당에서는 총선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더 세질 거다. 그래서 대통령의 힘이 좀 빠지고 여당이 엄청 대통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많이 할 거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어쨌든 그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뭐 지역구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나? 대체 왜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는 걸까요? 아무래도 핵심 지지층의 요구들이 있을 테고요. 과거에는 핵심 지지층들도 집권에 대한 열망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워낙 컸기 때문에 본인들 생각이 좀 있더라도 양보를 좀 했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국힘도 잘 따져보면 과거에 태극기 부대가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을 때 선거 다 전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성이 일어나서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 핵심 지지층들의 요구가 집권보다는 당장의 싸움에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네. 이런 요구로 지금 반영이 되는 네. 거고 또 하나는 조금 거칠고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거긴 합니다만 영남당이잖아요. 영남당의 정서 여론의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벗어나야 돼. 그리고 여당은 특히 대선은 네. 중도를 대상으로 아니면 양당의 지지층이 아닌 네. 이 당파적인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냐가 핵심적이잖아요. 네. 그게 다 포커스를 맞춰서 네. 외연을 확장하는 우리 뭐 집토끼, 산토끼 얘기하는 네. 산토끼까지는 안 가도 들토끼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집토끼도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그러니까 들토끼나 산토끼를 데리고 와야 집토끼도 늘어나고 네. 안 들어오는 들토끼나 집토끼를 잡아야 전체 포션이 늘어나는 거라면 그게 맞춰야 되고 당은 그게 정당이기 때문에 민심을 먹고 사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무도 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정부를 리딩하고 네. 잘못했을 때 혼내고
한 번 졌으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윤석열 심판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고 계속 요구해서 이렇게 교정을 해나가는 노력을 그 주체가 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냥 끌려가는 그리고 연찬회를 하는데 반성의 메시지가 대국민 메시지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맥주 돌리는 맥주 한 잔씩 받고 돌리는 그게 그 당의 메인 메시지가 된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그 어퍼컷 세레머니 하고 뭘 믿고 저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좀 희한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면 사실은 반사이익으로 민주당이 이걸 가져갈 법도 한데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민주당이 29예요.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심지어 민주당은 총선에서도 이겼어요. 이제 우선 한 걸음만 떨어져서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선거는 이겼는데 정당 지지율 안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해석은 민주당이 잘해서 펴준 게 아니다. 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민주당이 잘했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우선 선거였다. 차악을 선택했다. 그렇죠. 여기 심판하는 게 우선 선거였다는 거죠. 두 개를 놓고 여기가 더 잘해서 준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숙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심판했어요. 여기는 의회 다수 권력이에요. 의회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이 세력이 어떻게 할 건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유야를 막론하고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에게 지금 야당은 특검으로만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생지원금이라든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큰 폭의 양보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 체감이 것인데 돼야 되니까. 그게 안 되고 그냥 또 너무 늦게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정치적인 계산하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야당이 야당이 뭔가 책임 있는 민생의 주체로 서는 모습을 과연 보여주고 있느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장 선거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고 그 후유증도 또 계속 그 당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이런 문제, 뭐 종부세도 꺼내놨다가 지금 뭐 논란이 좀 있던데, 뭐 치열하게 논쟁을 하든지, 세금 문제, 세제 문제를 까지 가서 논쟁을 하든지, 또는 뭐 정세값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물가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면적으로 토론하고 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으로 갔다면 이른바 민생 프레임에 집중했더라면 지지율 올랐겠죠. 종부세는 보면은 뭐 오히려 뭐 대통령실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오히려 자중질환 일어나 세게 이슈를 쳤다가 지금 아니 속도 조절하자고 약간 걷어들이는 지금 애매한 스탠스로 가는. 그러니까 양당이 정책의 차이, 정체성의 차이는 분명히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국힘이 부자들의 정당이라고 하면 여기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보통 사람의 정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부자 감세라고 하면 여기는 서민 감세로 가든지 전체가 세수를 늘려서 복지를 확대하자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분명히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차별화를 별로 시도하지 않고 자꾸 닮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지금은 잘 모를지 몰라도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뭐가 다른데? 이렇게 물어보면 정당에서 어떤 차별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이 지지 기반이 넓어질까요? 꼭 그 상태는 빠져 있는 거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안 좋은 시그널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 정도 시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민주당도 특검이나 권력의 부당한 짓,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징하고 교정하는 시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과 별개로 일상의 삶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어루만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당이 더 당력을 집중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죠.